네, 어벤져 전략회의 8월 18일 일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한 2시간 뒤면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이 새로운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이제 곧 선출될 예정입니다. 뭐 다 이미 예상이 됐지만 이재명이 다시금 대표가 돼서 이재명 2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뭐 일부에 뭐 최고위원 순서를 두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뭐 별 저는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건 이재명 체제가 90%가 가까운 득표율로 결국 새롭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이 지지를 받아서 출발하는 이재명 체제, 2기 체제. 글쎄요, 앞으로 과연 순항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 순항이 꽤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 부러운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미 저들은요,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물론 뭐 이재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전부 다 전열을 정비해서 오늘 아마 전당대회도 꽤 많은 숫자가 모였던 것 한 같아요. 10,000명 정도 모였다고 네. 하네요. 그러니까 열기도 뭐 있었고 꽤 하여튼 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좀 되돌이켜 볼 수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적들이 저렇게 대규모로 몰려오고 있는데 자, 우리 이 장수에 대해서 온갖 험담과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흠집을 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뭐 의도야 어떻든 간에 결과적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적과 싸울 때 우리 측이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 총괄적인 지휘를 하시는 사람은 또 별로 장수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또 옆에서 이걸 또 부추기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은요, 온갖 하여튼 이재명 체제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바로 밟아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민주주의라서 뭐 좋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또 정말 문제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연일 한동훈 대표를 깔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요, 과연 이 보수 정권의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것인지. 자, 우리가요, 누구로 뭐 정권 재창출할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 진영이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이고 그 정권 재창출에서 뭐 될 수 있는 인물들, 뭐 한동훈 대표, 오세훈 시장 뭐 여러 명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장수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못 죽여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피하 식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에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좀 뭔가 좀 변화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계속 억지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자신의 목소리를 이제 뿜어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딱 보면 이재명이나 조국 입장에서 보면 참 이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좀 더 냉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뭐 그들도 우리 편이니까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한 선을 좀 그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정권 재연장을 방해하고 안 돼도 좋다라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과는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긋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지금요. 사실은 야당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아니 세상에 계엄령 선포해도 국회 과반 의결로 바로 해제가 가능한데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는 정말 가짜 뉴스로도 선동을 하고 있고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박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총통, 밀정 뭐 온갖 험담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게 나올까요? 저는 결국은 저들의 어떤 이 저열한 품격 또 이렇게 해야지만이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그쪽 분위기 이걸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만은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국민적인 신뢰를 잃어버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저들을 따끔하게 국민들이 좀 경고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솔직히 그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참 요번에 8.15도 참 찢어져 가지고 이 굉장히 여러 가지 국민들 가슴에 상처를
냈는데 이럴 때 우리 쪽 사람들이 조금 더 성숙하고 더 임팩트 있는 대응을 함으로써 그래도 국가 중심 세력이 저렇게 건재하구나 하는 네. 그 안도감을 좀 심어줬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좀 몇 가지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아닙니다. 여당입니다. 여당은요, 국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세력이고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겁니다. 물론 야당을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요, 결국 그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저런 행태야 우리가 뭐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권위를 인정받고 품격이 인정받고 그럴 때는요, 저들이 저렇게 함부로 입을 못 놀립니다. 왜 이렇게 입을 놀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건가요? 물론 저들을 욕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분위기를 안 만들어 주는 거, 그게 바로 저는 집권 세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야 지금 어디 지금 따대고 대통령한테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따끔하게 매를 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용산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단순히 야당에 대해서만 비난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있는지, 얼마나 국민들에게 정말 공감을 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따지지 않으면 참 어렵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뭐 촛불 행동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는 벌써 탄핵 100일 행동선을 하고 뭐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또 저들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집권 여당과 똘똘 뭉쳐서 함께 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또 국민들로부터 안정감을 받는 또 예상 가능한 그런 인사와 정책 그런 것들을 펴서 국민들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글쎄 점점 하는 일들이 보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참 우려가 큽니다. 이렇게 가다간 참 국민들이 아무리 이쪽을 비난해도 편들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솔직히 그런 걱정이 들어요. 네. 우리들 편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국민만 보고 이제 좌고우면하지 말고 가야 되겠죠. 뚜벅뚜벅 가야 되는데 좀 이제 좀 전열을 정비를 하고요. 심기일전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7월 23일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좀 그런 새로운 기운이 좀 조성되고 더 확산되기를 기대했는데 약간 그 기대가 아직까지 조금 그 기대만큼 현실이 이렇게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아직까지 충분한 이제 시간과 기회가 있으니까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어제 조선일보도 이런 기사와 사설을 썼지만 지금요 각종 공기업에 상당 부분이 지금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알바끼 해놓은 게 다 임기가 끝나고 그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람이 4개월, 5개월째 더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냐 하면 이 정부에서 인사를 안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왜 인사를 못 하는 겁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금요 발전 공기업들 모두 이미 4, 5개월째 이미 공석입니다. 공석인데 공석인 것만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때 임명된 사람들이 이게 공석이기 때문에 계속 월급을 받으면서 임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에서는 아직 인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인사를 안 하는 겁니까? 제발. 이게 공기업들이요. 그 우리 쪽의 분들 중에서 아직 일하고자 하는 분들 꽤 많고 할 텐데 왜 인사를 하고 있는지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공석이 되도록 4, 5개월이 되도록 도대체 인사 시스템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는요 정말 이거는 그 옛날에 그 사람들 임기가 안 끝나서 못할 때는 뭐 당연히 그런 건 뭐 문제가 되니까 못한다고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이미 임기가 끝난 지 4개월, 5개월이 되도록 후임자가 임명이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좀 사실상 국정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공기업 같은 데 가갖고 제대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가서 하는 것과 아닌 것과는 그냥 그야말로 이제 천양지차인데 그 말이 좋아서 뭐 3, 4개월이죠. 이렇게 가다가 그게 반년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럼 누구를 위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겁니까? 결국 문재인 때 그 사람들만 그냥 뭐
기대하지도 않은 망외 소득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예. 근데 참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라는 분들 사람이 여전히 5개월, 6개월째 월급 받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하게 됩니까? 이것도 뭐 내부 총질인가요? 이것도 뭐 그냥 왜 윤 대통령 까라고 또 비판하실 건가요? 아, 이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진짜 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참 저는 이게 인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모든 인사가 지금 네. 거의 올스톱이 되다시피 해서 도대체 사람을 임명을 못하고 있어요. 또 없으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 인사 대기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좀 빨리빨리 좀 인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이게 네. 이제 더 분통이 터지는 거는 왜 문재인 때 임명된 사람들이 알맞게 해서 자기 임기 다 채우고 왜 4개월, 5개월째 더 임금 받고 수천만 원씩 월급 받고 앉아 있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무슨 정권 교체 벌써 2년 반이 지나가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진짜? 예? 제발 좀 빨리 좀 인사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인사 적체 이런 것까지 자꾸 뭐 무슨 내부 총질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예?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인데 그거 그냥 버젓이 놔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자, 뭐 처음부터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큰 소리 치면서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한 푼 두 푼 아까운데 이게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되는 월급을 뭐 차 비서까지 왜 그들한테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이재명 대표 아마 6시에 선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이 말은 90% 득표인데 굉장히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국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놓여 있는 이 불안한 미래, 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요. 오늘 저녁 6시부터 한동훈 대표와 또 고위당정이 열립니다. 아마 한동훈표 정책의 어떤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흐름과 함께 자 오늘 김대중 대통령 추모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참 이 한동훈 대표가 직접 가서 연설을 했는데 또 박찬대가 연설을 했어요. 두 사람이 연설이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